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광림 쌍방울 퓨처코어 말씀드립니다. 네, 광림이 대단합니다. 네, 광림이 시세 흐름이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네, 어떤 사례를 그리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퓨처코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매가 개시가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네, 이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정매에 참여 안 하고 뭐 주권 그대로 가져가서 장외시장, 비상장 주식 상태에서 투쟁해 보겠다. 네, 그런 분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말씀도 좀 아울러서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서는 대박주 말씀을 드리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하셔서 소기의 성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제가 좋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 꼭 들어오세요. 광림 입장, 쌍방울 입장, 퓨처코어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텔방 초대드려서 좀 더 적극적이고 빠른 정보, 정확한 정보, 히든 스토리 모두 드리도록 할 거고요. 궁금증 모두 해소할 겁니다. 네, 꼭 문자 주세요. 자, 광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틀째 계속 양봉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 광림이 제가 일단 뭐 가치적인 부분 분명히 이제 이번 그 분기 보고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결국 그 시세는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상황으로 전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제 그런 패턴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광림 제가 반기 자 3분기 재무제표 분명하게 보여드렸듯이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재무 상태표에서 자본 총계 보고 우리가 하면 됩니다. 1597억짜리, 1600억짜리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302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302억. 아직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5배 정도 여력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비상장이 된다는 약점. 네, 이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일단 가치, 그 가치의 뭐 절반 정도 한다 하더라도 시세는 아직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잖아요. 자, 그걸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이 기타 법인, 네, 또 다시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이거는 결국 이제 대주주가 싸게 인수해서 지분을 늘려놓고 장외에서 사측의 의도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주가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속도 있게 올라가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기타 법인의 매수 수량은 좀 줄었습니다. 첫날보다는 좀 줄었어요. 네. 창구 동향을 봐서 우리가 뭐 일단 파악을 하면 또 좋겠지만 창구 동향만 봐가지고는 좀 무리가 있고요. 한국이나 NH 같은 데서 좀 매수는 들어오는데 뭐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전체적인 왁구를 그냥 보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뭐 지금 현재는 대단한 열기고 이런 상태인데 광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화그룹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화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정리매매 때 3일째부터 상승을 해서 쭉 위쪽으로 치고 나갔죠. 그래서 끝까지 위쪽으로 올렸던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화그룹 중에서 이제 다른 종목이었던 EID 같은 경우는 한 3, 4일 올라가다가 밑으로 꺾였죠. 그런 패턴으로 전개가 됐고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별로 그 활발하지 않게 거래가 됐던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정리의 패턴이 꼭 똑같이 가는 법은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이 아이디의 이런 모양이라든가 또는 아까 그 이화전기 있죠. 네. 이화전기 패턴대로 그냥 끝까지 시세를 내고 가는 그러한 패턴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만큼 지금 광림은 우리가 자총을 봤듯이 1600억짜리 회사입니다. 사실 특수 관계인 간 자금 거래하고 경영 투명성 훼손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된 거고요. 실제로 기업 내용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는 것이고 사측에서도 기타 법인을 동원해서 지분을 지금 현재 인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흐름이 아직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시간의 단일가도 뭐 10% 상승해서 2,200원까지 시세를 올린 상황인데요. 여하튼 지금 현재의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이제 수급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변곡점이 있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자를 꼭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 퓨처 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말씀을 드린 바대로 자산 가치 이거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쌍방울 퓨처 코어와 광림 중에서 제일 후순이에요. 네.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음봉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정리 매매 기간 동안에 계속 좀 고전하지 않겠는가. 정리 매매 하는 것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광림만은 못하지만 광림에 버금갈 수 있는 정도의 자산 총계는 좀 있기 때문에 자본 총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그 3분기 기준으로 볼 때는 1,000억 정도, 970억이죠. 이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죠? 상장 주식이 2,600만 주니까 이게 사실 한 거래 정지점 가격에 한 위쪽으로 시세가 한 4,000원 정도는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정매이기 때문에 뭐 물론 크게 떨어져서 이제 출발은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광림처럼 강하진 않겠지만은 쌍방울이 그냥 밑으로 속락하는 그런 패턴의 정리매매 주가 패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거는 제가 시세 나오는 거 보고 수급 보고 재료 보면서 또 그 사인이나 정보를 꼭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하튼 뭐 나는 정리매매 참여 안 하고 비상장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여러분 비상장 주식이 되면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청산이 될 정도가 아니다면은 계속 영업을 이어갈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으로 잔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회사 청산이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자녀 재산 분배하면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남는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뭐 바로 청산 가는 게 절대 아니고 비상장 주식으로 잔존을 해 가는 거예요. 장외시장 등에서 제한적으로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은 시간을 좀 길게 보고 가는 게 좋겠죠. 이런 정도의 어떤 돌파구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상장 주식 거래는 뭐 이런 데서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산 가치가 있는 이런 광림 같은 경우는 또는 쌍방울 같은 경우는 장외 시장에서 투쟁을 하실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여기서 상패가 돼서 정리매매가 끝났다 하더라도 정보와 중요 스토리를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 장외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시기는 아니고 정리매매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매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리매매 사이클은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힌트를 여러분들께 드린 겁니다. 하지만 뭐 가격은 항상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있는 부분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사인을 드리고 정보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림 또는 쌍방울 퓨처코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바에 꼭 들어오셔서 대안을 좀 세우시고 정보를 받고 사인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광림 입장, 쌍방울 입장, 퓨처코 입장 이렇게 주시면 텔레그램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매매 잘하셔서 꼭 대박 내시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네,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건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뭐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